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개인들 포지션으로 위로 쉽게 치지도 못하고 아래로 훅 빠지기도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시장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의미부여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역시나 뻔하디 뻔한 흐름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위메이드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이브 인터파크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릴 건데,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막 사시면 안 된다. 리오프닝 관련주도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한번 뜯어 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자체를 딱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약간의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적 호전주,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 종목군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EM텍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실적이 밑바탕이 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수익적인 부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EM텍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24,1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고 천천히 모아 가시라고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12월 달을 딱 놓고 보면은 EM텍에 대해서 실적이 너무나도 좋고 아름답게 잘 나올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사람, 추천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뜯어내고 뜯어주고 추천을 해주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시장 변동성 자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계좌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1개월 하시면은 1개월 추가로 드리는 44만원 이벤트를 딱 진행을 할 거고, 15분만 이벤트 적용을 시켜 드릴 테니까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 EM텍 인증 60% 이상의 시장이 이렇고 힘이 든 와중에도 실적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는 수익 인증이 나오잖아요. EM텍 보면은 54%의 수익 인증, 그리고 또 보면은 55%의 수익 인증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다 실적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보면은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내 증시도 모두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실적 좋은 놈을 여러분들이 사야지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월달 동안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적이 너무나도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더 사셔도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나고 보면은 1월에 폭락했던 장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거고, 적극적인 매수를 했어야 되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를 보다 보면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똑같은 레파토리로 시장은 하락을 하고 다시 회복을 해요. 문제는 이런 하락이 언제 나오느냐가 굉장히 문제인데, 그것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이 와도 못 맞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종목에 대한 브리핑이라든지 분석, 아니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냐 없냐, 이거를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도 어떤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했을 때 며칠 안에 급등이 나올까, 내일 바로 상승이 나올까,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맞추고 있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급락 수준의 하락이 나올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거에 왜 자꾸만 집착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투자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 오로지 실적은 너무나도 좋은데
싼 종목들 위주로 지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수익이 편안하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고 전략을 잡아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믿고 따라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또 지나고 나서 보면은 누군가는 이번 시장에서 오히려 더 살 기회로 삼았을 거고, 누군가한테는 뭐 공포의 손절매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그냥 존버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이 급락이 한 달간 나왔고 주가가 급락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단기적인 시각으로 주식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어디 뭐 비싼 돈 내고 가서 뭐 리딩을 받으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하루에 뭐 5종목 6종목 아니면은 뭐 4종목 5종목 이렇게, 자 이것도 사시고 이것도 사시고 이것도 사시고 이것도 사시고 이것도 사시고 이렇게 추천을 하는 사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상승장이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하락장에서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다 샀는데 시장이 밀리면은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에 대해서 다 손절을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는 거는 한 종목을 사더라도 똑바른 거를 사자.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것들을 사자. 근데 하루에 5종목 6종목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한 달이면은 벌써 120종목인데 120종목 시장이 한 달 내내 빠졌잖아요, 거의. 그러면은 계좌가 정말로 다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이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자체를 담백하게 콤팩트하게 압축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되는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시장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이벤트 열어드렸으니까 구조선 태워드릴게요. 여러분들 1개월 하시면은 1개월 44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구조선 분명히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오히려 시장이 빠지면은 먹을 게 너무나도 많은데 참 이게 구조선을 태워드린다라고 하는 부분도 참 뭐 그래요.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왜 뭐가 아이러니하냐, 우리가 결국에는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자 하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자꾸만 비싸게만 살려고 해요. 그래서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좀 시장이 조정이 나고 이렇게 깊이 하락이 나왔을 때 차라리 박자를 맞춰 나가면 차후에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다시피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애매해요. 공격적으로 팍 들이댈 만한 테마도 일단은 없고, 테마를 딱 놓고 따져서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진단키트가 급등을 하고, 그 다음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의료기기가 급등을 하고 차기 테마가 나와야 되는데 당장은 없는 분위기로 흘러나가고 있잖아요. 시장이 눌리고 테마도 없고, 그 다음에 식음료 쪽을 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사서 뭐 급등으로 날아가는 그런 거를 기대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냥 시장이 재미없으면 지수방어 성격으로 조금 오르지 않겠나,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급등을 기대를 하는 건, 식음료 쪽에서 급등을 기대를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제 미 증시에서도 반도체가 싸그리 올랐는데, 우리 증시는 보시다시피 대부분 뭐 반도체 아침에 1% 2% 오르는 걸로 그치고 있고, 살 거면은 스윙으로 봐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미국장이랑 같이 엮어서 지금은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이 이러한데 스펙타클한 뭔가를 기대를 하고 급하게 매매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보셔야 되는 지금의 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VIP 방에다가는 맨날 해드리는 얘기가, 지수는 기대를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드리는데, 지수를 기대를 할 수 없으면은 결국에 테마가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 지수가 흐지부지 한 와중에 테마마저도 없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시장을 봐야 되는 시점이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개인 심리가 거의 다 거기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눈앞에 보이는 급등주를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장에서 지금의 이 욕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잘 참아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우리가 시장을 이겨 먹을 수 없는 거니까. 뭐 당연히 제가 해서 시장을 이겨 먹을 수 있는 거면은 참 좋겠죠. 좋겠지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이길 수 없으면은 결국에는 우리도 시장에
수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절대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급하게 보지 마시고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실적주 위주로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VIP 방에서 뭐 추천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만 딱 놓고 보면은 뭐 MC넥스 결국에는 실적, KNJ 실적, MBT 실적, EMT 실적, 이거는 깡패, 진짜 그냥 깡패였던 부분, 50% 이상의 뭐 60%까지도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었고,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실적, 티움바이오는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아쉽다. 그 다음에 대웅제약도 실적, 에코프로도 12월 22일 날 추천을 했던, 작년에 추천을 했던 건데 결국에는 이것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노란풍선 리오프닝,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뭐 인터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리오프닝 관련주도 정말로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종목들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실적에 대한 앞으로 기대감,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 편안하게 모아가서 편안하게 큰 수익 만들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인터파크 주가의 급등 이유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이제 완화가 됐다, 이런 기대감, 그 다음에 지분 매각에 의한 기대감 자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11,000원, 11,300원까지도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장기화라든지 인수 확정 기사가 뜨자마자 주가를 상승시켰던 재료가 소멸을 하면서 이후에 인터파크 주가도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빠지고 있는 하락 추세를 전환을 해서 계속해서 하락해주는 정말로 정직한 모습. 이 정직한 게 뭐가 어떻게 정직하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정말로 재료 때문에 상승적인 부분을 띄워놨다가 재료 소멸로 하락이 나타났다. 근데 지금은 다시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기대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상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국내 항공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이 52%가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내 항공 구매자의 84%는 제주도 항공권을 구매를 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어딘가를 비행기 타고 나가서 좀 휴식도 취하고 여가도 보내고 그런 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뭐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 해외 여행도 못 가고 이럴 거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대감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지금 직장인분들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에도 크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때문에 추천을 드렸냐라고 하면은 리오프닝 때문에 추천을 드린 거는 아니에요. 하이브도 제가 1월 20날 추천을 드리고 27만 5천원 이하로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딱 이 위치잖아요. 이날 추천을 드렸고 시장을 빌미로 내려왔을 때 충분하게 여러분들 더 사셔도 된다, 이런 거는 평단 관리 하시면서 시장이 돌아서 올라왔을 때, 그 다음에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고 개선될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평단 관리를 하면서 지금은 차분하게 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어디 뭐 양아치라든지 뭐 이상한 데처럼 뭐 추천을 했다가, 자 여러분들 뭐 추천했는데 만약에 이게 밀려,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종목 추천을 해서 그거 올라가면은 그거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은 아니다. 저는 무조건 정직한 게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항상 뭐 친구라든지 뭐 아니면 부모님이라든지 뭐 여자친구라든지 남자친구 아니면은 뭐 배우자분들한테 거짓말을 치는 것보다도 그냥 확실하게 내가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욕 먹을 거 욕 먹고 혼 날 거 혼 나고, 이런 게 훨씬 더 저는 깔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를 위에다가 다 써드릴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엔터주 관련해서는 뭐 하이브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YG 엔터도 그렇고, 당연히 엔터주를 보면은 리오프닝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거를 제외를 하고 보면은 K-팝 위상에 따라서 글로벌 팬덤 확대로 아티스트 향 이제
간접적인 매출 증가라든지 플랫폼 비즈니스 구축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되고, 그리고 차세대 산업의 메타버스 NFT 선도 업종으로 이익이라든지 산업 모멘텀을 동시에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2개월 동안 이 과도하게 주가 조정이 지속된 이유 자체를 딱 찾아보면은 산업 성장성이라든지 기업의 실적, 이런 펀더멘탈 요인이 아니라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수급 이슈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국내 NFT라든지 메타버스, 그 다음에 플랫폼을 대표를 하는 성장주인데, 이 성장주에 영향을 미치는 매크로 요인으로 하나를 딱 꼽자라고 하면은 금리. 이 금리를 빼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난해 엔터가 3분기 실적 이후에 주가가 연고점을 기록을 한 시점인 약 한 달 전부터 미국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스프레드 자체가 굉장히 축소를 하고 있는 모습 자체를 보였고, 보통 단기 금리 대비했을 때 장기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좁혀지거나 역전이 돼버리면은 경기도나 시그널로 여러 매크로 지표와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적인 부분이 있는데, 뭐 장단기 금리가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장기 금리 하락이 더 강한 경우,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모두 상승하는데 단기 금리 상승이 더 강한 경우,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는 하락하는 반면에 단기 금리는 상승을 하는 경우, 이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로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10월 중순 이후로 하이브를 비롯해서 뭐 엔터라든지 미디어, 인터넷, 게임 등등 대표적인 성장주의 급락을 초래한 이유는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을 해요. 이거 장단기 금리 방향이 모두 상승을 하는데 단기 금리 상승이 더 강한 경우. 아시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긴축 정책 기조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국면이고, 지난 3개월간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축소가 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고, 이익 추정치라든지 추정치 하향,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다. 그러면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찌됐든지 간에 최근에 보면은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롱숏 시소 게임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리오프닝 좋다 이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종목군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급하게 보는 것보다도 차분하게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